안녕하십니까. 역사에 미치다 서육환 선생입니다. 자, 우리 자이스토리 수능 한국사고요. 2020년 버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수능 절대평가 한국사는 필수 과목이죠. 자, 그런데 이제 한국사 자체가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허나 우리가 조금 뭐 어렵지 않은 시험이라고 해도 1등급을 맞는다라는 것은 무조건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수능 자이스토리 한국사를 그냥 쭉 이렇게 드라마 보듯이 봐도 돼요. 그래서 드라마 보듯이 보면서 익혀나가면 충분히 1등급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OT에서도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그거 잘 참고하시고 우리 강의 한번 이끌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깊게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이 절대평가 한국사 하에서는 그냥 단순 개념 위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기출문제를 계속 볼 거잖니. 그래서 그냥 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강 선사문화와 관련된 내용인데, 자, 여러분들 구석기 시대입니다. 이 구석기 시대는 솔직히 선생님이 다루지 않아도 돼요. 그쵸? 자, 뭐가 있습니까? 그냥 뗀석기 사용했다. 그리고 여기서 볼 거는 이제 승배 찌르개 같은 거지. 이 승배가 뭐냐면 요 승배 있지? 이거는 창의 끝을 얘기합니다. 창의 끝. 그래서 이제는 창이나 뭐 화살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잔석기가 보이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게 화살이야. 화살인데, 자, 당연히 석기 시대니까 무슨 화살? 돌 화살이 되겠죠. 돌 화살. 자, 그러면서 그럼 왜 이렇게 잔석기를 사용했냐? 한반도의 기온이 올라가 버려. 그러니까 이제 식물이 바뀌겠지. 기온이 올라갔으니까. 식물이 바뀌면 초식동물이 바뀌어요. 초식동물이 바뀌면 육식동물이 바뀌게 되는 거지. 그 과정에서 한반도에 작고 날랜 동물들이 많아졌다. 그러면 이런 작고 날랜 동물들을 어떻게 잡아먹을 것인가 고민을 했던 거야. 그전에는 뭘 갖고 있었니? 주먹도끼 뭐 이런 거 갖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주먹도끼로 다람쥐 같은 걸 잡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런 화살이라든지 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잔석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거 활동을 이렇게 보면요. 네, 그냥 아무렇게나 살았다라는 거. 동굴, 뭐 바위근을 막지 뭐 이렇게 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동굴이란 개념이 나오면 당연히 구석기 유적지와 관련이 있을 거야.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머문 곳에 유물이나 유적이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구석기인들이 뭐 했다? 동굴에 거주하네. 그러니까 동굴 벽화 같은 거는 전부 구석기 유적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경제하면요. 이거는 채집 경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동 생활을 했다라는 거, 평등 사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뭐 이거 모르는 친구들은 거의 없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신석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석기. 자, 뭐 기원전 8000년경부터 시작.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시험 출제 아니야. 절대 보지도 마십시오. 이게 왜 그러냐면 선생님 만약에 기원전 8001년경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면 어쩔 거야. 그러니까 잘 출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일단 구석기와 신석기를 어떻게 나누는가? 돌로 나누는 거죠. 기존에는 그냥 깨부셔서 약간의 가공을 해서 주먹도끼라든지 긁게, 밀게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거야. 그런데 요 신석기 시대에는 연락에 갈아 제낀 거지. 그래서 간석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면 경제에서 농경과 목축을 시작했다. 이거를 우리는 무슨 경제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생산 경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특히나 농경과 목축이라 이동 생활을 해야 되겠니? 정착 생활을 해야 되겠니? 당연히 정착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 필요한 물품들이 되게 많아지게 되는 거지. 선생님도 어릴 때 이제 지방에서 혼자 올라와서 자취 생활을 오래 했었거든. 그러면 맨 처음에는 막 부푼 꿈을 갖고, 그리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난 자유다 막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니. 그래서 처음에는 자취방을 되게 아기자기하게 꾸며놨었어요. 네, 뭐 청소기도 뭐 비싸지 않은 거 사고, 그 다음에 아침마다 밥 먹기가 그러니까 토스트를 해 먹자 해서 토스트기도 사고 뭐 이렇게 했단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뭐 거의 매년 이사를 다녔거든. 이사를 다니다 보니까 이게 들고 다니기가 너무 힘든 거야. 다 버리고 오는 거지. 결국
마지막 자취방에서 남아있는 건 TV 하나, 뭐 요 정도가 남더라고. 왜냐하면 이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물품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허나 정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많은 물품들이 필요해지는 거지. 그래서 뭔가를 막 만들기 시작합니다. 가락바퀴로 실을 뽑고 뼈바늘을 이용해서 옷이나 그물도 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음식 같은 걸 혹은 씨앗 같은 것을 저장하기 위해서 토기를 만들기도 한다. 가장 대표적인 신석기 시대의 토기는 무엇인가? 그게 빗살 무늬 토기가 되겠죠. 빗살 무늬 토기, 뭐 기타 등등의 이런 토기들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정착 생활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자, 요게 중요합니다. 신석기 시대에는 신앙이 나타났다. 여러분들 이런 거 있어. 물질 문명이 있죠. 그렇죠. 여기서 물질 문명이란 것은 뭐 과학 기술로 뭐 이루어낼 수 있는 부분들도 꽤 있는 것들이야. 그렇죠. 뭐 우리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정신 문명이라는 것은 이거는 철학적이고 그다음에 상상력에서 기원을 하는 거야. 그러면 물질 문명의 발전이 빠른가? 정신 문명의 발전이 빠른가? 선생님 생각은 뭐 이거 부등호 치기는 좀 그렇지만 정신 문명의 발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얘기야. 자, 기존에는 이런 사상이 없었단다. 그런데 신석기 시대에 정착을 하다 보니 선생님 생각이야. 걱정이 많아지는 거야. 여러분들 걱정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니? 이 농사도 짓고 가축도 키우잖아. 그러니까 이 가축들을 뭐 맹수들이 잡아먹을 거 아닌가? 뭐 이런 것들 걱정했겠죠. 농사가 올해는 잘 될까? 뭐 잘 안 될까? 그런 과정 속에서 정신 문명이 발달하게 되고 이런 신앙이 나타나게 된다. 자, 그러면 애니미즘, 자연을 숭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토테미즘은 특정 동식물을 숭배하는 겁니다. 우리 고조선의 신화에서 건국 신화에서 호랑이, 곰 나오잖아. 그게 토테미즘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샤머니즘. 네. 여러분들 답답할 때 혹시 점 보니, 그렇지? 뭐 타로점 같은 거, 뭐 그건 뭐 쉬운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 볼 수 있죠. 선생님도 학창 시절에 친구가 타로점을 되게 잘 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틈만 나면 그냥 가서 맨날 봐달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주술, 무당을 섬기기도 했다라는 거, 그 주술을 믿기도 했다라는 거. 그래서 신석기 시대에는 정신 문명이 크게 발전하게 된다. 그를 뭐라 부른다? 신앙의 발달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구석기, 신석기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청동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 청동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는요 금속재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거야. 요 청동 금속재 도구. 그러면 자, 이 청동 제품이란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겁나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만들어지는 게 청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청동기이기 때문에 다 만들어 놓게 되면 가격이 비싸겠니? 싸겠니? 당연히 비싼 거야. 그럼 비싸게 되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다는 거죠. 네. 이 청동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는 뭐냐면 이런 거야. 계급이 출현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면 이 계급에 따라서 이제 군장이 출현하게 되는데 그럼 이 군장들은 돈이 많을까 적을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군장들이나 겨우겨우 청동 제품을 사용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청동 제품 무조건 군장 거야. 그만큼 비싸기 때문에. 자, 또한 아무나 청동기를 제작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제작하는 데는 상당히 복잡스럽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거를 만들 수 있는 뭐가 출현하게 되냐면 전문 장인들이 이렇게 출현하게 된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들 드디어 기술자가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동시대는 이런 직업의 분화도 나타나게 된다는 거. 자, 또한 이렇게 계급이 있다는 것은 앞으로 전쟁도 일어날 것이라는 어떤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계급이 출현하고 군장이 출현했다는 것을 보면서 이때부터 뭐가 출현했구나? 국가가 출현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자, 또한 이런 군장의 권위 높이려고 계속 노력하겠지.
그치? 그런 과정에서 청동 제품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고인돌, 큰 무덤이죠. 이거를 막 조성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키워드는 고인돌, 이런 것들 마련하게 된다. 자, 또한 군장의 권위와 관련된 내용인데 다 보여줬어. 이 피지배 계층에게. 저 뭐도 보여줬냐? 아까 청동 제품 보여줬고요. 자, 그 다음에 자기 조상의 무덤을 거대하게 만들어놨어요. 고인돌도 막 보여줬어. 그러면서 나를 따르래. 나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라는 걸 막 물질적으로 막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뭐 따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그렇죠? 아니 뭐 이런 거 있어요. 봐봐. 이런 식이야. 자, 선생님 시계가 싼 거예요. 동생이 선물해 준 건데 그 복지 포인트로 해준 건데 자, 싼 거야. 근데 선생님이 강의 중에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이 시계 봤냐? 이 시계가 몇 억짜리야? 뭐 이렇게 하면서 나 이렇게 돈 잘 벌고 그런 강사야. 나만 믿어. 이러면 믿는 친구들도 있겠지. 그치? 있어. 똑같은 거라니까. 이게.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나를 믿어. 나를 따라. 라고 하는데 안 따르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언가를 또 하나 보여줘야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군장들은 하늘에 제를 지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제를 지내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모든 게 하늘의 뜻이 돼.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거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재정, 일치, 사회가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사장과 정치적 군장이 한 몸이다. 자, 뭐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청동시대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도구. 자, 여러분들 도구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반달돌칼이에요. 반달돌칼은 이렇게 생긴 거지. 자, 그러면 이거는 뭐에 사용하는 것인가? 이거는요. 이렇게 표현하면 편해요. 별을 추수할 때 쓰는 기구이다. 농기구이다. 라는 거. 그러면 별을 추수한다? 네, 맞습니다. 청동시대 때 처음으로 뭐가 재배가 된다? 벼농사가 스타트가 된다라는 거야. 이거 너무 중요하게 했죠. 자, 또한 여기서 하나 더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어. 청동시대가 도래했지만 청동 제품 너무 비쌌다. 여전히 농기구는 뭘 사용하고 있다? 돌 같은 거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야. 돌이나 나무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청동제 농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청동 제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동기, 이거 너무 많이 나온 거지? 여러분들 이제 내신 시험에서도 많이 나왔던 거잖아. 비파형 동검이 있고요. 비파형 동검. 자,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거친무늬 거울. 거친무늬 거울은 이렇게 빗금이 이렇게 그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청동시대 가장 대표적인 청동 제품들이다라는 거. 자, 또한 토기가 있습니다. 토기는요. 민무늬 토기. 아무 무늬가 없다라는 거죠. 자,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거 활동을 보면 여전히 신석기 시대와 똑같은 움집에 거주를 한다라는 거. 자,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 신석기 시대의 움집은 원형이나 타원형이에요. 원형이나 타원형. 그런데 청동시대의 움집은 좀 달라. 이거는 직사각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터를 보기만 해도 우리는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보면 주거지 주위에 울타리와 도랑을 설치했다. 왜 그랬겠니? 누군가 침입해 오니까, 누군가 내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니까 청동시대는 사유재산제도가 크게 발전된 사회였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벼농사 시작되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거 사회입니다. 사유재산과 빈부격차가 크게 발생하게 되면서 뭐가 나타났다? 계급이 나타났다라는 거. 자,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죠. 정치적 군장과 제사장이 한 몸이다. 우리는 그걸 뭐라 부른다? 재정일치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무덤 볼게요. 무덤은 가장 대표적인 게 고인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돌널 무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돌널 무덤이 뭐냐면 그냥 돌로 관을 짠 거야. 이거 쓰지 마십시오. 한문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거는 석관 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석관묘. 여러분들 석관이 뭐니?
돌관이야, 돌관. 돌관. 그래서 이런 돌널 무덤을 가지고 무덤을 조성하기도 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예술입니다. 바위 그림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렇습니다. 울주, 대곡리, 반구대, 바위 그림. 자, 그 다음에 고령, 장기리, 바위 그림. 예전에 양전동 바위 그림이라고 얘기를 했었어. 자, 이 바위 그림은 말 그대로 바위에 그려진 그림인데 여기서는 그게 사슴, 멧돼지 다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자, 이쪽 바위 그림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상당히 사실적인 묘사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사실적? 자, 그러면 이 고령 장기리 바위 그림은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가? 이거는 형이상학적인 내용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형이상학적인 내용이 무슨 뜻이니? 그러니까 뭘 봐도 모르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단다. 기하학적 무늬가 그려져 있다. 이렇게. 네. 자, 청동시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의 비교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넘겨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넘길게요. 관계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철기 시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 요 철기와 관련돼서는 일단 철기는 이렇게 보면 돼.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자, 대량 생산이 가능해. 그러면 많이 만들 수 있네? 그래서 만든 거야. 뭘 만들었냐면 철제 무기도 만들고 철제 농기구도 이렇게 만들어낸단다. 그러면 철제 무기를 만들었다? 싸움이 많아질까 적어질까? 무기가 있으면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많아지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요? 뭐가 많아진다? 전쟁이 많아지게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새로운 국가들이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우리 역사는 초기 철기 국가들이 만들어지는 거야. 여러분들 초기 철기 국가 어떤 나라들?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마한, 진한, 변한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국가들이 만들어지는 건 전부 철기 시대로 이양되면서 만들어졌다. 자, 그 다음에 철제 농기구죠.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게 되면 생산량은 크게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생산량의 증가. 자, 그러면 먹고 살만해지면 애들도 많이 낳더라. 그래서 인구도 이렇게 증가한다. 그러니까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인구가 증가하니까 영토가 더 필요하지. 그러니까 다른 부족을 또 쳐들어가고 또 국가가 만들어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철기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도구야, 도구. 철기 시대에도 여전히 청동 제품은 만들어지고 있다. 여러분들 이거 잘 이해해야 돼. 뭐냐면 여러분들 현대 사회에서도 석기를 쓸까요? 석기, 돌 쓰니? 맞아요. 돌 써요. 현대 사회에서 돌 쓰지. 선생님 생각나는 게 맷돌뿐 없으니까. 맷돌 시골 같은 데서 쓰잖아. 믹서기 대신에 쓸 수도 있잖아. 그렇죠? 네. 다만 그 사용 빈도나 그런 것들은 상당히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철기 시대도 여전히 청동 제품은 만들어지고 있었다. 허나 그 사용 어떤 그 빈도, 사용처 이런 것들은 다 달라진 거야. 그럼 어디에 사용을 했는가? 철기 시대 때 만들어진 청동 제품은 이런 것들은요. 여기서 사용을 한 거야. 제사를 지내거나 혹은 의식용으로 개념이 약화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철기 시대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청동 제품이 만들어지는 거지. 가장 대표적인 동검이 세형 동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여러분들 청동 시대 때 만들어진 동검이 있네. 이게 비파용 동검. 요게 철기 시대로 가면서 뭘로 바뀐다? 이런 모양의 세형 동검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아까 다 말씀드렸던 얘기가 되겠고요. 또한 철기 시대가 되면 교류가 활발해집니다. 중국과의 교류. 그래서 중국과 무역의 결과 우리나라 땅에서 중국 화폐들이 이렇게 출토가 되는 거야. 중국 화폐들 출토되고요. 이거는 춘추전국 시대, 이거는 진나라, 이거는 한나라의 화폐예요. 그래서 중국 화폐들이 우리나라 땅에서 출토가 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경남 창원 다호리 유적에서는 뭐가 출토가 됐냐면 붓이 출토가 된다는 거지. 여러분들 붓으로 뭐 써? 한자. 한자는 중국 문자잖아. 그래서 한자를 처음으로 사용하게 된 시기 역시도 철기 시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뭐 어렵지 않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시대 봤고요. 여러 나라의 성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 나라의 성장과 관련돼선 풍속이 중요하다는 건 뭐 다 알고 있을 거야. 일단 위치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위치. 자, 위치 보면 이렇게 해서 한반도 그려놓고 좀 작네. 여기가 부여가 있죠. 그 다음에 고구려, 옥저, 그 다음에 그 안에 동해, 그 다음에 여기가 마한, 변한, 진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공통점을 먼저 살펴보면 부여나 고구려는 뭐가 있다? 왕의 존재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한 몇 부족이 연합을 했냐면 오부족 연맹 왕국이 되겠습니다. 오부족 연맹. 자, 그리고 요쪽이나 요 삼한지방 여기는 왕조차도 없다. 그래서 군장이 통치하는 국가가 되는데 요쪽에서는 누가 통치를 하냐면 읍군이나 삼로가 이렇게 통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신지, 견지, 불의, 읍차 이런 애들이 통치를 한다는 거. 자, 그리고 제천 행사가 있지. 제천 행사를 한번 봐볼까? 여기서는 부여는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고요. 자, 고구려는 뭐가 있습니까?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옥저는 제천 행사가 없지만 동해에는 제천 행사가 있습니다. 이 제천 행사를 우리는 무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천. 자, 그 다음에 요 사만 있죠. 요 사만은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오죠. 그 중요한 내용이 여기는 재정 분리 사회가 나타났다. 재정 분리 사회인데, 자, 그러면 제사장이 따로 있고 정치적 군장이 따로 있다. 정치적 군장은 우리가 배웠네. 여기 있네요. 여기 신지견지 불의 읍차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을 뭐라 부르는가? 이 제사장을 하늘의 임금이라고 해서 천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한 이 천군이 독자적으로 통치하는 별도의 지역이 있는 거지. 그 지역을 뭐라 부른다? 우리는 소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자,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러면 내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가면 부여, 숭화강 유역이었다. 그리고 나중에 고구려의 병합이 되고요. 오부족 연맹 국가이고 요거 마가, 우가, 구가, 저가가 존재하고요. 이들은 별도 행정구역을 갖추고 있었다. 그 별도 행정구역을 사출도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오부족 연맹 왕국이 되는 거고요. 왕권은 상당히 약했다라는 거. 두 번째, 자, 풍습을 보면 순장은 왕이 죽으면 그 궁녀라든지 이런 애들 다 묻어버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책시비법 뭐 별거 아닙니다. 하나 훔치면 12배 배상. 그 다음에 영고 제천행사 꼭 알아둬야 되고, 자, 형사취수제. 요거는 뭐냐면 형이 죽으면 형수랑 같이 사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소를 죽여서 굽으로 길흉을 점쳤다. 이거를 우제점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부여의 왕자였던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하게 됩니다. 졸본에서 건국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역시나 오부족 연맹 왕국이었다라는 거. 대표적인 회의가 있습니다. 그 제가회의죠. 자, 밑에 보면 풍습이 있죠. 풍습. 서옥제. 요거 알아둬야 되겠지? 서옥제는 대릴사위제. 한마디로 처가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아무래도 부여에서 내려온 세력들이, 이주한 세력들이 고구려를 건국했기 때문에 부여의 풍속들이 들어가기도 하는 거야. 그래서 형사취수제와 같은 부여의 풍속도 들어간다. 제천행사 있습니다. 동맹. 자, 뭐 예전에 배웠던 거 다 기억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옥저 동해 이렇게 살펴보면요. 옥저 동해, 우리 동해 지방에 있는 거죠. 동해. 자, 밑에 보면 읍군과 삼로 등이 부족을 다스리고요. 옥저, 며느리제 알아둬야 되겠죠. 어린 신부를 맞이하는 제도, 고구려의 서옥제의 반대가 되겠지. 자, 그리고 가족 공동 무덤이 있는데 이거를
골장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골장제. 뼈를 모아놓는 거예요. 일단 사람이 죽으면 가매장을 했다가 그 뼈를 추려서 목곽에 나무통에 모아놓는 거야. 그를 우리는 골장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동해 볼게요. 단군, 과마, 반어피 이런 특산물들은 고구려에 바쳐졌고요. 그 다음에 책화의 풍속이 있었다. 책화의 풍속은 부족 간의 산천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서 같은 나라라 할지라도 한 부족이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면 소나 말로 변상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게 책화의 풍속, 제천행사 나오고 있네요. 무천.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만입니다. 사만을 보면 이제 쭉 내려와서 요게 있죠. 여러분들이 볼 건 재정분리가 나타났다라는 거. 재정분리. 자, 그러면 제사장을 뭐라 부르는가? 천군. 소도 신성한 지역이다. 라는 거. 자, 경제적인 측면을 보면 이렇게 벼농사나 변한 지방에서는 크게 철기가 발전하기도 하고요. 풍습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5월제와 10월제를 지내기도 했다. 네. 자, 이게 이제 사만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본 틀을 받고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1강에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제 뭐 교재를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가 선생님이 어떻게든 뭐 한 번에 끝내보려고 했는데 이 A편만 해도 문제가요 1등급 마스터까지 하면 29문제가 되더라고. 뒤에 가면 막 40문제짜리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가 다 다루기 위해서는 두 강으로 쪼개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뭐 1편, 2편으로 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요, 우리가 A 몇 번까지 볼 거냐면 10번까지 이렇게 살펴볼 거야. 그래서 파트 2에서 11번부터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강에서. 자, 그럼 먼저 1번. 가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가시대 볼까요? 이 문화유산은 계급이 발생한 뭐뭐 시대 끝났네요. 계급이 발생했다. 그러면 무슨 시대? 이거는 청동기 시대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는 고인돌이 되겠죠.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 신석기 시대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비파형 동검이 제작되었다. 맞네요. 비파형 동검은 청동시대에 만들어진 청동 제품이 되겠고요. 자, 연고 나왔네. 이거는 어디의 제천행사가 되겠습니까? 부여의 제천행사. 자, 4번 대부분 동굴이나 막집에서 거주했다. 이건 구석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5번 제가회의가 나왔네. 제가회의는 어디의 귀족회의다. 이거는 고구려의 귀족회의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들어가면 되겠죠. 되겠니? 자, 그 다음에 우리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여러분들 보세요. 공주, 석장, 리, 출토. 딱 봐도 뭐니? 이거 구석기죠? 구석기. 자, 팁을 줄게. 팁. 여러분들, 구석기랑 신석기는 어떻게 나눈다고? 돌을 갈았네, 말았네. 뭐 이거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자, 돌을 구석기인들은 안 갈았을까? 갈았어요. 날카롭게 만들기 위해서. 신석기 시대는 뭉툭하게 만들기 위해서 간 거야. 그러면 이런 것도 이제 여기 매끈매끈하잖아. 요 커버가 매끈매끈하지. 이거는 구석기일까 신석기일까? 겁나 갈아댄 거예요. 이게 신석기야. 신석기. 그러면 뾰족하고 날카로우면 구석기. 이렇게 매끈매끈거리면 신석기가 되는 거야. 뾰족하고 날카롭네. 구석기.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보시면 공주석장리 요거는 우리나라 남한 최초, 남한에서 최초로 발견된 구석기 유적지가 되겠습니다. 가끔 이제 선생님이 한번 공주석장리를 갔었는데 사진 좀 찍으려고 갔었는데 마침 거기 구석기 축제였습니다. 오, 사람 진짜 많더라고. 나중에 한번 가보십시오. 네, 먹을거리도 많고 뭐 이렇게 그 뭡니까 구석기인들 복장해가지고 막 사람들 막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물고기도 잡고 막 그러더라고. 네, 한번 가보시고요. 그 다음에 연천전곡리 여기서는 뭐가 출토가 되냐면 요게 출토가 돼. 대표적인 유물이지 주먹도끼가 출토가 됩니다. 주먹도끼. 자, 그러면서 구석기 뭐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봐볼까요? 답은 쉽겠죠?
벼농사를 시작하였다. 벼농사는 언제부터 시작을 합니까? 요거는 청동기. 민문이 도기를 사용하였다. 청동기. 비파형 동검을 제작하였다. 다 청동기. 자, 여러분들 덩이쇠. 이거는 이렇게 봐도 돼. 쇠덩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철기 시대가 되겠지. 쇠덩이니까. 자, 저런 쇠덩이를 화폐처럼 활용한 국가가 있습니다. 철이 특산물인 나라, 그게 변한이었지. 변한 지방.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서 살았다.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3번 볼게요. 가시대 모습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가시대. 자료는 뭐뭐 시대에 사용된 뗀석기의 크기를 비교한 것입니다. 자, 여기 뗀석기라는 키워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구석기네요. 구석기. 처음에는 커다란 다용도 석기를 사용하다가 점차 작고 전문화된 석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점점 작아지고 있지. 그치? 도구의 분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구석기 후기는 한반도의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서 이런 창의 요 승배라고 얘기했지. 이런 승배찌르개와 같은 작은 도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럼 왜 이렇게 작은 도구들이 나타나는가? 잘 봐봐. 주먹도끼. 어떤 동물 사냥할 때 쓸 것 같아? 큰 동물. 이걸로 그냥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 집게가 있네요. 좀 작아졌네요. 이건 조금 작은 동물 찍을 때 사용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런 밀개 같은 경우는요, 조리용이야. 조리용이고, 그 다음에 승배찌르개. 이건 어떻습니까? 활 같은 거야. 그러니까 창 같은 거예요. 작고 빠른 동물들을 사냥할 때 쓰게 되는 거죠. 그럼 왜 이런 분화가 나타나게 되었는가?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는가? 옳은 것을 고르시오. 네, 문제는 답은 정말 쉬워져 버렸네. 불교가 수용되었다. 여러분들, 불교 수용은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불교를 수용한 국가는 고구려가 되겠습니다. 고구려 누구? 소수림 왕이야. 이렇게 가고요. 팔조법은 고조선의 법률이 되겠죠. 고조선의 법률. 자,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비파형 동검이 제작되었다. 비파형 동검은요, 이렇게 된 청동시대 유물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농경과 목축. 이거는 신석기.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서 생활하였다. 네, 5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고요. 네, 여러분들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아까 우리 자유스토리 13쪽에 고조선과 여러 나라의 성장에서 고조선을 안 다뤘네요. 고조선 잠깐만 다뤄볼게요. 고조선 선생님 좀 빠뜨렸네. 여기서 다루면 된다. 자, 고조선 나왔기 때문에 다룰게요. 자,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죠.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그 다음에 이런 용어가 있네. 단군, 왕검이란 용어에서 무슨 사회임을 알 수 있다? 이거는 재정일치 사회임을 알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어떻게 구성되어 있길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군. 이거는 제사장을 의미해요. 제사장. 그 다음에 왕검이 정치적 군장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사회 법률이 있었으니 그 법률이 뭐다? 팔조법이다. 라는 거. 자, 이렇게 발전하던 고조선은 중국, 변동기, 진, 한, 교체기에 위만이 우리 민족을 이끌고 고조선으로 들어왔다라는 거. 이때 고조선의 왕은 이들을 수용하였다. 허나 그 리더였던 위만이 고조선을 엎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고조선을 뭐라 부른다? 우리는 위만 조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위만조선. 그러면 이런 위만조선은 어떻게 발전했는가? 중국의 한나라와 우리나라 한반도 남쪽의 진 사이에서 중개무역으로 크게 성장을 했다라는 거. 자, 또한 업적으로는 한반도에 뭘 보급했다? 철기를 보급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고조선이 성립될 때는 무슨 문화를 바탕으로 성립이 되었다? 청동 문화를 바탕으로 성립이 되었던 거죠. 자, 허나 결국 위만의 손자 때
위만의 손자가 우거왕이야. 그때 누가 침략해 오면서 한 무제의 침략으로 인해서 결국 멸망하게 되었다. 자, 그리고 나서 한나라에서는 4개의 군현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요게 고조선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고조선과 관련돼서 단군 이야기가 있잖아. 단군 신화. 이 단군 신화는 어디에 수록되어 있는가? 우리나라 역사책 여기 있습니다. 일련 스님이 쓴 삼국유사와 그 다음에 이것도 고려 말인데 이승휴의 제왕 운기의 단군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뭐 요거는 팔조법은 고조선과 관련했다. 네, 5번. 자, 그 다음에 우리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가에 해당하는 유물의 사진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봐볼까? 자, 현장 체험 학습 보고서. 날짜, 장소, 서울, 암사동 유적. 여러분들, 서울 암사동 유적은 이거는 신석기 유적지가 되겠습니다. 자, 신석기 시대는 아무래도 농경과 목축이 시작됐잖아. 그렇죠? 그러면 농사를 짓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니? 그러니까 평탄한 땅과 그 다음에 물이야. 한마디로 강가나 해안가, 평지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가나 해안가 그 지형이 나오면 신석기와 관련이 있어. 자, 여러분들 보세요. 서울이지. 서울 암사동. 서울에 큰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을 뭐라 불러? 한강이네. 한강. 서울은 한강의 하류에 있어요. 그래서 강가나 해안가에 거주하고 있네. 그래서 신석기가 되는 거야. 이렇게. 자, 밑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움집이 있고요. 겁나 간, 갈돌, 갈판 이런 것들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자, 뭡니까? 신석기. 그래서 가에 들어갈 유물 사진을 고르시오. 신석기를 고르시오. 라는 문제네요. 봐볼게요. 자, 먼저 신석기 시대. 뭐 됐네. 1번이네요. 이게 뭡니까? 빗살 무늬토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있지? 2번. 요게 가야에서 화폐처럼, 가야란다. 변한 지방에서 화폐처럼 사용했던 덩위쇠. 덩위쇠. 자, 그 다음에 요게 뭡니까? 비파형 동검. 청동시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게 세종 시기에 만들어진 과학 제품이 되겠죠. 해시계야. 앙부 19.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주먹도끼와 관련이 있겠네. 구석기가 되겠지. 구석기. 네,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그 다음에 우리 5번 볼까요?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가시대, 연천, 전곡리.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팁을 드렸죠. 뾰족하거나 날카로우면 뭐가 된다? 구석기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거 구석기예요. 구석기. 자, 주먹도끼, 집게, 글게, 뗀석기가 출토되었다. 네, 구석기. 그러면 구석기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봐볼까요? 고인돌을 축조했다. 청동기, 민문이 톡인 뭡니까? 이것도 청동시대가 되겠죠? 비파형 동검도 청동기, 다 청동기. 철제, 농기구로 농사를 지었다. 당연히 철기죠. 아, 이건 너무 쉽다 이거. 언제니? 2019년 수능 문제네요. 네,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서 살았다. 5번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조카가 이제 민혁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조카 이제 11살이네. 11살. 풀 수 있을까 없을까? 한번 물어봐야겠다. 예, 명절 때는 보거든. 예, 조카를 보는데 가서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민혁이한테. 네, 너무 쉽네요. 5번.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가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쉬우니까 여러분들 별도로 공부하지 말고 이거 우리 한국사 있잖아.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공부만 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뭐 이제 주요 과목만 공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쉴 때 이렇게 틀어놓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1등급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이용하는 거야, 인강은. 네. 자, 그러면 가시대 끝났네. 선생님 말씀드렸죠? 뭡니까? 뾰족하고 날카롭네. 그러면
구석기. 끝. 자, 넘어가 볼게요. 농경을 시작했다. 신석기, 비파형 동검, 청동기, 덩이세. 아까도 얘기했지. 변한. 나중에 가야가 되는 것이고요.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법이 생겼다. 여기 가장 대표적인 게 팔조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청동시대에 채집과 사냥을 하며 이동생활을 하였다. 5번이 정답 되겠지. 네, 자 빨리 가버리죠. 7번 가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금속을 재료로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했고 나온의 키워드가 사유재산과 계급이 출현했습니다. 언제입니까? 청동시대가 되겠네요. 청동시대. 그러면 옳은 것을 고르시오. 볼까? 자, 뭐 청동기 유물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비파형 동검이 있고요. 그 다음 미송리식 토기가 있잖아. 미송리식 토기의 특징은 요거야. 손잡이가 있고 바닥이 평평한 특징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1번 고인돌을 축조하였다. 네, 맞네요. 청동기. 그래서 1번이 되겠고 철기, 그 다음에 영고가 어디에 제천 행사니? 이거는 부여의 제천 행사가 되겠습니다. 제가회의. 어디에? 귀족회의고 고구려의 귀족회의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서 생활했다. 언급하지도 않겠습니다. 구석기. 자, 우리 8번 볼까요? 8번. 가시대 생활 모습입니다. 자, 가끔 선생님이 우리 한국사 문제를 보면요. 이런데 되게 노력을 많이 꾀해요. 갑자기 3D 프린터 막 나와요. 근데 문제를 보면 약간 허무한 감이 좀 있어요. 한번 볼게. 제작하고 있는 것은 농경과 목축이 시작된 머머 시대를 대표하는 토기 모형입니다. 그러면서 봐봐. 신석기잖아. 신석기. 아예 줬어요. 여기 그림이 있네. 이게 무슨 토기? 빗살 무늬 토기가 되겠죠. 그러면 신석기와 관련된 내용 볼까요? 철제 농기구 됐고요. 가락바퀴로 실을 만들었다. 네, 이게 신석기가 되겠지. 비파형 동검 청동기 부여의 연고 명도전을 이용하여 교역하였다. 이 명도전은 중국 화폐가 되겠죠. 이거는 중국의 화폐야. 그래서 중국과 교류가 많아졌다. 이 시기는 언제입니까? 이거는 철기 시대야. 자, 예,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9번 보도록 할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네, 보시면 비파형 동검. 그 다음에 요게 뭐니? 곡식을 추수할 때 쓰는 반달 돌칼이 되겠죠. 반달 돌칼. 자, 계급이 발생하였다. 무슨 시대? 청동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내용 볼까요? 불교가 수용되었다. 불교가 수용된 최초의 국가는 고구려야. 고구려 소수림 왕 때.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철기 시대가 되겠고 골품 제도가 정비되었다. 골품 제도는 신라의 계급 제도지. 이게 정비가 된 건 6세기의 신라 법흥 왕 시기가 되겠습니다. 청동시대 때 고인돌이 축조되었고요. 주먹도끼가 처음 제작되었다. 이거는 구석기. 모내기법이 널리 보급되었다. 여러분들, 모내기법이 처음으로 들어온 게 언제냐? 이게 고려 말에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고려 말 이렇게 들어왔어. 그리고 널리 보급된 건, 자, 들어오자마자 널리 보급된 건 아니었습니다. 언제 널리 보급되냐면 조선. 전기도 아니야. 조선 후기에 널리 보급이 됩니다. 이거를 우린 이양법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마지막 10번입니다. 10번 볼게요. 가시대의 생활 모습 봐볼까? 군장이 처음 등장했다. 네, 여러분들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고인돌 좋네요. 그 다음에 반달돌칼 좋네요. 당연히 청동시대이다. 그러면 생활 모습 보겠습니다. 불상을 제작하였다. 적어도 불교가 수용되어야 불상이 제작되는 거겠지. 철제 농기구 철기시대 비파형 동검을 사용하였다. 맞네요. 청동기. 영고 이건 부여. 바위 그늘이나 막집에 거주했다. 이거는 구석기와 관련이 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자이스토리 수능 한국사 1강 선사문화와 여러 나라의 성장 파트 1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11번부터 살펴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A 파트를요. 네, 여러분들 2강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